이전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서초동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요. 미들맨 김용민 의원이 중요한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3법 다음 타자로 큰 거 한 방 준비하는데 이거 추진하면 조이대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소식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전관 비리를 박살낼 비책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사들이 형사재판 다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형사재판하면 법외국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외국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요. 이제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쪽은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한쪽만 처벌을 하면 판사들이 지원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에 충실하고 법률에 충실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독일에서도 그래서 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얼마 전 독일 판사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실제로 오히려 이것이 처벌받은 예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처벌받은 예가 많지는 않죠. 그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요. 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은 사람 판사들이 판검사들이 많으면 정말 나쁜 판검사들이 많은 나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처벌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사 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것,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이 법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예방적 효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 법 때문에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원이 좀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반성 없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공허하게 들리긴 해요. 한편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법외국죄가 없을 때는 그러면 유사한 게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가 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저희 법사위 심사할 때. 그러면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돼서 처벌받은 예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한 명도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직권남용죄 처벌 한 명도 안 해요. 왜? 그거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 검사가 하고 있고 재판을 판사가 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법 왜곡죄가 판사와 검사들이 최종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19 감싸기로 이게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합리적인 것이지 이게 남용된다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고소고발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고소고발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실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케이스는 저는 매우 낮을 거라고 봅니다. 기후예요? 예, 그게 이제 사법 불신이 그만큼 높은 건데 법관의 양심을 믿으면 이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헌법과 법률을 일하고 양심에 져버렸다는 건데 판단 기준은 정의관념에 부합하느냐 있고 정의관념에 부합하느냐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비슷한 이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이 미비가 됐을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서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닫힌다 이 얘기를 해요. 법이 미비돼서 해석을 통해서 구제를 하면 해석으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상권 분리 위반이죠. 거꾸로 그러면 국회가 지금 윤석열 내란숙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재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입법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똑같은 거 상권 분리 위반이니까 처분적 법률이 위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법이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법을 입법을 해버리면 그것은 입법권 침해인 거죠. 상권분립 침해입니다. 그러니 그런 재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그 재판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재판인 것처럼 잘못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수정하셔야죠. 다시 수정? 네. 오늘 좀 4시 끝나면 본회의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라도 빨리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원안대로? 말씀드렸던 아니 뭐 꼭 원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사위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수정하자? 네, 수정하자. 그리고 특히나 형사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위헌 시비가 여기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4명이라도 인정하니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이라도 동의는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건 원안대로 12명 증언하는 것으로 가서 대법원이 국민들이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정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기록 검토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공간 부족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대법관 이전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서초동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요. 사법제도의 틀을 바꾼다라고 인식하지 말고 기본권 보호의 틀을 바꾼다.
기본권 보호의 틀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부가 진지하게 먼저 고민하고 최근에 불신을 막 형성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어떤 개혁안을 내겠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이고 또 상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당에서도 사법부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사법부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출발점이나 전제가 생각이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대법원 이동시켜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울릉도로 보내고 싶은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심제가 되어 사법체계가 무너진다.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라며 온갖 법리적 핑계를 대고 있죠.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헌법재판소가 올라서는 꼴을 그 권력의 역전을 죽어도 못 보겠다는 사법 귀족들의 아집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결점의 창조주로 여깁니다. 우리가 내린 판결은 곧 진리인데 감히 헌법재판소 따위가 우리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해? 절대 안 돼. 이 엘리트주의적 오만함이 바로 재판소원을 결사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정관비리입니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담당하게 된다면 지금의 대법관 도장값은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이대 사퇴를 내부에서 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들에게 확실한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정치적 편향이나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억지 판결을 자주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둘러싼 1심 재판부의 궤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엉터리 재판으로 짓밟혔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여러분, 조이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저토록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는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재판소원이야말로 썩어빠진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급소를 질러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3법 반대보다는 사법개혁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현실에 대해 성찰과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선을 넘는 짓을 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만약 재판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때는 민주당이 더 이상 조이대 임기를 보지도 말고 탄핵 뒤 끌어내리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